네, 오늘은 이제 비만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비만 그러면은 우리가 너무 개인의 책임으로 몰아가는 것들이 있어요. 아까 뭐 길성주님이나 한진희님이나 다이어트 계속하고 있다, 나 마른 비만이 되고 있다라고 하시는데 네. 이게 비만이라는 게 원래는 정말 없었거든요. 근데 동물들을 보시면은 비만이 없어요. 보통 자연적으로는 5% 이하라고 하고요. 식량이 충분하다고 해도 원래 사람들도요, 동물들과 비슷한 정도의 비만율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미국에서는 한 1970년대를 기점으로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되는데 사실 그 시점으로 해가지고 그러면 사람들이 갑자기 식탐이 많아지고 갑자기 안 움직이고 갑자기 사람들이 이게 뭐 어찌할 바를 몰라 하면서 이렇게 스트레스를 먹는 거로 풀게 되냐라고 하면은 그렇지 않았거든요. 이게 아주 자연스럽게 비만 인구가 많아지는 쪽으로 사실 우리 사회 시스템이 만들어져 가고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너무 비만이 늘어나니까 WHO에서도 이거 비만이 약간 전염병처럼 퍼진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로 지난 10년간 보면요. 성인 비만도 많이 늘어났지만 소아 비만은 거의 2.5, 3배가 늘어났어요. 그런데 보통 소아 비만은 성인 비만으로 이어지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비만이 어떻게 될 거냐를 생각해 보면은 그래프가 그려지죠. 이렇게 늘어나는 거예요. 비만 인구가. 그렇겠네요. 그래서 이제 많은 이제 의학자들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요. 아, 이게 결국 강물은 어때요? 길이 터진 대로 흘러가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행태가 지금 사회 시스템이 사람들이 비만이 되도록 길을 좀 터놓은 거예요. 그러면은 누군가는 물론 자기를 잘 지켜서 살이 찌지 않는 분들도 있지만 대다수의 많은 분들은 이 경로대로 흘러가면서 살이 쪄가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거를 비만 유발 환경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요. 비만 유발 환경이 뭐냐? 일단 쉽게 이야기하면은 우리 한 명 한 명 개체가 받는 스트레스가 엄청 올라왔어요. 뭐 우리 지금 뭐 집값 말할 것도 없죠. 아, 이거 갑자기 너무 어두운 이야기도 시작하는데. 무슨 말인지 우리 스트레스 받을 게 너무 많아. 그렇죠. 주변에. 근데 거기서 많은 게 또 파생이 돼요. 네. 사람들이 이게 출퇴근 시간도 길어지니까. 길고. 그래도 출퇴근 시간이 길어지는 게 또 엄청 스트레스거든요. 이게 가만히 앉아 있어야 되잖아요. 사람들은 원래 동물들은 걸어 다니게끔 만들어져 있는데 억지로 앉아 있게 만든단 말이에요. 옛날에 어렸을 때는 오징어 게임처럼 정말 동네 친구들끼리 어려서 게임을 하고 친구들끼리 밖에 나가서 정말 이야기하면서 노는 게 예전의 여가였다면은 이게 그냥 환경이 바뀌면서 여가도 가만히 앉아서 하는 걸로 바뀌었어요. 온갖 곳에서 광고하는 이제 식품이 뭐냐? 초강호 식품이거든요. 네. 실제로 초강호 식품은 우리 뇌에서 도파민과 엔돌핀을 분비하게 해요. 초가공 식품. 네. 그래서 어떤 스트레스 받았을 때 그걸 먹으면은 나 좀 괜찮네? 이게 진통제라고 제가 표현을 해요. 오. 그러니까 이걸 사람들이 풀린다라고 표현을 하는 게 굉장히 언어적인 함정인데 아. 사실은 풀리지 않아요. 진통제예요. 그러니까 진통제는 덮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는 그 초가공 식품의 효과가 떨어질 때 진통제가 마찬가지예요. 초가공 식품 효과가 떨어질 때 다시 한번 개체는 어떤 스트레스를 느껴요. 그러면은 우리가 하는 선택이 여기서 뭐가 나오냐? 이게 익숙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또 초가공 또 식품을 먹어요. 먹나? 반복 소비가 일어나요. 결국에는 우리의 뇌는 흥미로운 게 한 가지 길을 계속 파면은 그 길이 넓어져요. 아. 그런데 이 마케팅, 스트레스 받을 때 이거 먹으면은 뭐 기분이 좋아져? 혹은 집중이 안 될 때 초콜릿 먹으면 뭐 그쵸. 이게 우리가 생각 없이 받아들이다 보니까 실제 어떤 스트레스를 받을 때마다 공부가 안 될 때마다 이것들을 먹는 거예요. 이게 생각이 연결되어 있어서. 네. 그런데 이제 현대 이제 의학에서 우리 뇌의 어떤 활동을 봤더니 실제 그런 것들 집중 향상에 도움이 되냐라고 했을 때 순간적인 교감신경화 올리면서 각성이 되는 것 같지만 굉장히 짧아요. 그리고 혈당이 뚝 떨어지고 뇌에서 우리 뇌는 억지로 도파민과 엔돌핀을 분비하게 하면은 반대작용으로 제거하는 게 계속 활성화가 돼요. 그래서 자연스러운 몰입이나 어떤 내가 어떤 즐거운 활동들을 통해서 혹은 뭐 운동 등을 통해서 도파민을 내적으로 우리가 올리는 거는 정확히 초강식품이랑 반대적으로 작용을 하는데 억지로 약물로 이걸 올리면은 우리의 몸이 실제 하는 거는 자꾸 에너지를 내리는 것만 하게 돼요. 근데 그게 제일 싸게 먹히고 제일 쉽잖아요, 솔직히. 그렇죠. 근데 이 도파민과 엔돌핀의 기저점이 좀 낮아지는 게 문제예요. 맞아요, 맞아요. 저녁에 먼저 땡기는 거는 저녁에 사람들이 심심하고 지루해요. 그렇지. 그러니까 자꾸 반복된 자극에 익숙해지다 보니까 밤이 길고. 이 지루함, 그러니까 에너지가 부족하다가 아니라 나 지루하고 심심한 애가 식욕으로 연결되는 이걸 쾌락적 식욕이라 그러는데 이게 활성화가 되거나 혹은 반출을 하는 분들도 있어요. 하루를.
아, 반추를 하면은 오늘 잘 대부분의 살았나? 과거에 대한 반추는 후회입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내일에 대한 생각은 걱정이에요. 어. 근데 저녁에 이 시간에 후회와 걱정을 하시면서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라면이나 그치. 야식을 땡겨하는 분들이 많은 술 거예요. 한잔 하면서. 그게 약간 출출한 그런 건가요? 그렇죠. 사실은 에너지적으로는 대부분 출출하지 않은 경우가 어. 대부분이에요. 아. 그러니까 생각해 보시면 내가 운동을 격렬하게 막 1시간 동안 달리기를 한 다음에 느껴지는 배고픔이랑 밤 10시에 갑자기 오는 그 배고픔이랑 같나?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잘 구분을 못하지만 실제로 다르다는 거죠. 너무 아. 늦게 자게 되면은 정말 생리적인 배고픔이 오기도 해요. 예, 그래서 적어도 7시간 정도는 잘 수 있을 정도로 역산해서 수면 시간을 정하자라고 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혼란들 있잖아요. 말씀해주신 초강식품 끊으려고 너무 힘든데 어떡하냐. 네. 그래서 4M이라는 게 있는데 OM. OM? 예, 말한 대로 우리 둘러싼 환경이 너무 우리한테 불리해요. 너무 불리하죠. 맞아요. 네, 그래서 하나씩 내가 먹는 것만 어떻게 해야지, 운동만 어떻게 해야지 이게 자칫 잘못하면은 사실 이게 나한테 맞는 것도 아니었고 너무 스트레스를 올리니까 안 먹힌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의학계에서도 여러 만성질환 환자나 노인 환자들한 접근을 할 때 예전에는 환자들이 뭐 다리만 부러져서 왔다. 다리 뭐 수술하면 되고 뭐 폐렴에 걸렸다. 그럼 약 쓰면 돼요. 그렇죠. 그랬는데 이게 만성질환 환자랑 노인 환자가 많아지니까 너무 복합적인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복합적인 환경 속에서. 그렇죠. 그래서 좀 접근을 할 때 어떤 프레임워크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나온 게 4M 기법이거든요. 그래서 what matters, 뭐 이 사람한테 matters. 중요한 게 뭐냐. 그래서 M은 원래 메디케이션인데 비만 환자한테는 밀 이슈라고 밀. 식생활. 식생활. 그 다른 M은 모빌리티, 오. 활동. 그리고 나머지 M은 멘테이션이라고 이건 수면과 마음 챙김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What Matters, 그러니까 이 네 가지의 프레임워크를 가지고 내 삶을 좀 균형 있게 갖춰가면은, 그러니까 먹는 것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먹는 걸 먹고 싶었던 게 스트레스 받았잖아요. 네. 사실 그 스트레스를 받았던 이유가 나한테 중요한 거가 뭔지를 놓치고 있었고 활동이나 수면과 마음 챙김이 안 되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던 거예요. 아. 그러니까 각각의 요소들은 독립적이지만 상호작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내가 먹는 것만 어떻게 해버려야겠다 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